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축사 사무소 리임의 서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설계를 포함해서 건축 설계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인테리어 중에는 일렉트로마트라든지 롯데 호텔 속초 리조트 등의 인테리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설계하는 거를 좋아하고 제가 설계한 주택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도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내용도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식구가 별로 없으니까, 또는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좀 작게 짓고 싶다, 개성이 강한 집을 짓고 싶다, 식구가 많다, 집이라면 당연히 그 전형적인 집이어야지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집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개인별로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차원에서 이미지들을 좀 모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집, 이게 20평대 집들인데 작으면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집에 그 공간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주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평대입니다. 외부 공간 또는 중정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고 아늑한 그런 공간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작더라도 이렇게 분동을 해서 용도별로 구분을 하는 그런 계획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건물이 좀 커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내부 공간을 이렇게 오픈시켜서 식구 세대별 또는 식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독립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아이를 위한 집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설계하고 지었던 이제 살았던 집이고, 저런 클라이밍 월을 적용한다든지 놀이 공간을 방에 만들어 준다든지 독서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공간, 미끄럼틀, 그네, 얼마든지 데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계약이 끝나면 설계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설계 표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 기획 설계라는 거는 땅에 부여된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대지를 분석하고 규모를 검토하고 디자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스킴을 잡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될 테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라는 거는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서 설계를 하는 거지만, 구분을 하자면 배치 계획, 평면 계획, 인면 계획, 단면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배치 계획이라는 거는 내 땅이 건물과 외부 공간이 어떻게 만날 거냐에 대한 계획입니다. 인접대지하고도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할 거냐, 그런 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아주 프라이빗한 마당을 원한다, 그래서 중정형, 사각형형 이런 것도 가능하고, 기역장형으로 해서 좌우로 마당의 성격을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땅이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에 맞는 배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마당이 나눠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테고, 좀 극단적으로 마당을 4개로 분할해서 십자형의 건물을 통해서 각각 성격이 다른 마당을 가지는 그런 설계안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배치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곳은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이 낮은 데는 이런 형태에 의한 배치보다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마당과 외부 공간, 진입 공간 이런 거하고 성격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는 게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사례들을 배치 계획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어요. 남쪽은 도로가 있고 북쪽은 개울과 산이 있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넓게 건물을 깔 수가 없어서 배치를 그 중간에다가 건물을 배치해서, 정면 쪽은 프라이빗하지 않는 퍼블릭한 마당 설정을 하는 거죠. 착용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후정 북쪽에 있는 마당은 그늘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자연과도 어우러지면서 프라이빗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 개의 공간을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닷가에 위치한
주택이었는데 바다로 향하는 그 뷰를 좀 터주면서도 프라이빗한 마당을 가질 수 있도록 중정형으로 하면서 바다 쪽에 열려 있는 곳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안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최근에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시공 준비 중인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고 비교적 건폐율이 넉넉하지 않지만 프라이빗한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기역자로 이제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와의 그 마당과 건물이 막아주면서 뒤쪽 북쪽의 건물과도 막아서 남쪽을 독립적인 마당으로 쓰는 그런 계획을 했고 남서쪽으로 터진 공간은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조경을 통해서 시선의 차폐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면 사례는 지금 세 가지가 거의 다 같은 면적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계획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평면은 두 개 층인데 한 개 층이 한 18평대 정도 되는 이제 주택이었고 1층에 현관, 그다음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신발장, 보일러실, 화장실, 창고, 계단, 옷방, 그 세탁 공간까지도 다 있는데 이 전체를 주방, 식당, 거실을 하나로 통일해서 공간이 커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던 안이고 이 안에서 뭐 애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정도의 넓이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해 가지고 복도는 거의 없는 그런 주택 평면을 만들었던 안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평수인데 여기는 이제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해서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공간이 나눠지도록 설계한 건이었습니다. 한쪽은 식당과 부엌이 있고 나머지 한쪽은 거실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 손님이 온다든지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할 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버리면 완전히 그 독립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할 때 나는 냄새나 이런 것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던 그런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폐율에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단층 주택에 가까운 그런 평면이었고 이런 중정 주택을 하게 되면 동선 공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저는 동선 공간 같은 것도 공간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이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 오른쪽에 이미지 사진처럼 독서나 휴식이나 거실과는 또 분리된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면 계획에서는 크게 보면 덩어리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창문의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그 외단열 미장 마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테라코타 같은 세라믹 판넬을 쓴다든지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시멘트 사이딩을 쓰기도 하고 목재, 벽돌, 돌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외장재입니다. 창문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PVC가 재료인 창하고 알루미늄이 재료인 창이 있을 텐데 단열이나 단가 면에서는 저는 PVC 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PVC 창 중에서도 여닫이 창이 있을 수 있고 미닫이 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단열에 더 유리한 거는 일반적으로 여닫이 창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공간의 성격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면 계획인데 실내 공간과 또는 실내 공간 안에서 외부 공간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또는 공간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계획 단계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주방과 마당을 같은 레벨로 해서 확장돼 보이는 그런 단면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단 차이를 많이 둬서 시각적으로는 통하되 공간적으로는 확실하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의 공간도 설정할 수 있을 테고 중간에 보이는 사진처럼 한 공간이지만 머리 위로 오픈을 시켜서 공간감을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을 테고 거실의 이 소파 부분만 다운시켜서 아늑한 같은 공간에서 확실한 공간 차별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테고 제일 오른쪽 사진처럼 좀 작은 공간이지만 단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면 계획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건들을 체크해 본 건데 남쪽을 향한 그냥 그 박스형의 건물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기역자형이라든지 중정형이라든지
이런 건물에서는 채광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야 될 대상이 될 겁니다. 위에는 동짓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태양이 어디까지 비치고, 시간이 점심때쯤 되면 어디까지 비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채광이 불리한 곳은 천창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반사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단계가 단면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자 또는 건축주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레벨이 다양한 건축을 할 때는 그냥 도면만 보고는 서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다 확인을 시키는 그런 단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 절감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줄여 나가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건물의 형태가 단순해질수록 건축비는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일 왼쪽처럼 직육면체인 형태가 있고, 제일 오른쪽처럼 이렇게 쫙 같은 면적이지만 1층으로 바닥에 깔아놓은 어떤 도면이 있을 때, 자재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 형태가 자재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건축비에 들어가는 좀 큰 자재비 중에 창문도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문의 배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계획적인 측면에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자재 부분에서도 최대한 경제적인 자재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외단열 미장 마감을 적절하게 잘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할 점을 고려하면 그것도 좋은 자재가 될 수 있고, 돌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재료는 제대로 시공을 하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지붕재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포인트만 이제 좀 살짝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부차적인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지지구에 상가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가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평면이 제일 임대가 잘 나갈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쯤에 고향 쪽에 다가구 주택을 준공을 했는데, 건축주분의 요청이 3룸도 들어가고 2룸도 들어가고 원룸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실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나왔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그 투룸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 측면에서 보면 이제 투룸 위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계 전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이제 하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게 결정이 잘 돼야 될 테고,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주차가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택지 지구에 그 상가주택을 할 때 주차를 전면에다가 하고 상가를 뒤로 빼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가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임대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을 할 때 평면이 변화가 많으면 건축비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제 임대 세대에 대한 평면은 되도록이면 통일을 해서 가는 게 좋을 테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설계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